카카오뱅크의 공모주주들만 SKIT의 전체 유통 물량보다도 많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가 공개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 예측 결과입니다. 카카오뱅크의 희망 공모가액은 33,000원에서 39,000원이었습니다. 이번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상단인 39,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카카오뱅크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은 총 1667곳이며 종합 경쟁률은 1732.83대 1이었습니다. 올해 수요 예측 평균 경쟁률이 1306.87대 1인 걸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경쟁률입니다. 카카오뱅크의 1732.83대 1은 올해 진행된 수요 예측 경쟁률 중 3위에 해당하는 높은 경쟁률입니다. 얼마 전 진행된 맥스트가 2220.07대 1을 기록하였고 SKI 테크놀로지가 1882.88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신청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수요 예측이 많이 몰린 곳은 공모가 밴드 상단인 39,000원입니다. 1667곳의 기관 투자자 중 767곳이 공모가 밴드 상단인 39,000원으로 수요 예측에 참여하였습니다. 39,000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수는 이보다는 조금 적은 640곳이었습니다. 시각화를 통해 살펴보면 공모가 밴드 초과보다는 하단이 더 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단의 상단보다 좀 더 많이 참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유일하게 분포가 거의 없는 이곳은 기존에 거래가 있던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대부분 공모가를 제시하지 않고 수요 예측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수요 예측은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인 39,000원에 참여 건수로도 수량 기준으로도 가장 많은 분포가 있었기에 공모가 밴드 상단으로 공모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경쟁률보다 더욱 중요한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건수 기준으로 42.27%, 수량 기준으로는 45.28%가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하였습니다. 기간별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을 시각화로 살펴보면 운용사가 적극적으로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래가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수량 기준 45.28%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올해 수요 예측이 진행된 청약들과 비교를 해보면 세 번째로 높은 의무 보유 확약입니다. 올해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가장 높았던 수요 예측은 SKIET의 63.2%, 그 다음으론 SK바이오사이언스의 59.92%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이 둘보다는 제법 낮은 45.28%를 기록하였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규모가 매우 큰 상장입니다. 작년부터 진행되었던 코스피 대형 상장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수요 예측 경쟁률은 SKI 테크놀로지 다음가는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수는 1745곳이 참여한 카카오게임즈, 1734곳이 참여한 SKI 테크놀로지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성적입니다. 일반 청약자와 달리 기관 투자자들은 수요 예측에 참여하면서 청약 증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배정받은 이후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금액만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요 예측 결과로 몰린 금액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도 많은 것은 좋을 것입니다. 카카오뱅크의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금액의 합계는 2,433조로 작년 이후 대형 IPO 중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하였습니다. 기존 최고였던 SKI 테크놀로지의 2,326조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입니다. 공모가 밴드 내에 위치한 수요 예측과 공모가 밴드를 초과한 수요 예측의 비율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대형 IPO였던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SK바이오사이언스, SKI 테크놀로지는 75% 이상의 수요 예측이 공모가 밴드를 초과하였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와 SD바이오센서, 카카오뱅크는 공모가 밴드를 초과한 수요 예측보다는 공모가 밴드 내의 수요 예측이 더 많았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수요 예측 분포는 하이브와 SD바이오센서보다 조금 좋은 분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수 기준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공개되지 않고 수량 기준 의무 보유 확약 비율만 공개되었던 SK바이오팜이 81.15%로 가장 높은 의무 보유 확약을 기록하였습니다.
카카오뱅크의 45.28%는 하이브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고 올해 진행된 SK바이오사이언스, SKI테크놀로지보다는 많이 낮은 수준입니다. 의무보유 확약의 기간별 비율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후 15일, 상장 후 1개월, 상장 후 3개월, 상장 후 6개월까지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는 의무보유 확약은 기간이 길면 길수록 공모가보다 낮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인 15일, 1개월보다는 장기간인 3개월, 6개월 분포가 많으면 기관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을 장기적으로도 좋게 본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다른 대형 IPO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장기인 3개월, 6개월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3개월, 6개월이 차지하는 비율은 하이브나 카카오게임즈보다 좋은 상황입니다. 수요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카카오뱅크의 상장일 예상 유통 가능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공모가는 39,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8조 5,289억 원이 됩니다. 카카오뱅크는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매우 많습니다. 약 7,600만 주로 공모주주인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자를 합한 물량보다 월등히 많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이 제외되어야 합니다. 지난 대형 IPO의 실제 배정 경향은 122.35%였습니다. 즉 의무보유 확약 신청보다 22.35%가 초과 배정되는 것입니다. 지난 실제 배정 경향을 반영한다면 약 3,600만 주의 기관 투자자 물량 중 약 2천만 주는 의무보유 확약으로 상장일 유통이 불가능합니다. 약 2천만 주가 의무보유 확약으로 배정이 된다면 유통 가능 비율은 27.01%에서 22.8%로 4% 이상 낮아지게 됩니다. 시가총액을 반영한 유통 가능 금액은 약 5조 원이었지만 이보다 상당히 낮아진 약 4조 2,300억 수준이 됩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이보다 더 많이 배정된다 해도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들이 많아 상장일 유통 금액은 4조 원대에 달할 것 같습니다. 올해 상장 종목 중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이 가장 컸던 종목은 ST바이오센서의 1조 7,331억 원이었습니다. ST바이오센서보다 2배 이상 유통 물량이 많은 것입니다. 올해 상장한 종목 중 MBT부터 오비고까지 39개 종목의 상장일 유통 금액을 모두 합해보면 4조 5천억 원이 됩니다. 카카오뱅크의 유통 물량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대형 IPO의 상장일 유통 물량과 비교를 해보면 카카오뱅크는 기존 주주들만 약 3조 원의 유통 물량이 있습니다. 공모주주들은 약 1.2조 원 수준입니다. 카카오뱅크의 공모주주들만 SKIT의 전체 유통 물량보다도 많은 수준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이 1조가 넘었던 SKIT는 당일 최고가가 114%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유통 물량이 많은 점은 제일 아쉬운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들의 유통 가능 물량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장일 매각하기 어려운 주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물량의 10%를 보유한 텐센트는 매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텐센트는 작년에 상장한 카카오게임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아직까지 팔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넷마블도 작년에 상장한 하이브와 카카오게임즈의 지분을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서울보증보험과 우정사업본부는 일반 사기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베이 코리아는 현재 이마트와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베이 코리아가 보유한 카카오뱅크의 지분은 이베이 코리아의 본사인 이베이로 이관을 하고 이베이는 해당 지분을 장기 보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의 7.5%를 보유한 예스24는 이미 상장 전 지분을 매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스24가 매각했던 단가가 현재 공모가보다 낮은 만큼 상장일 매각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액주주들은 공모가보다 높은 금액에 매수를 한 장애주주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얼마나 상장일 매수에 나설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기존 주주들의 물량 중 상장일 매각 가능성이 높은 주주는 예스24와 소액주주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장일 유통 물량은 3조 원에서 큰 폭으로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기관 투자자들 수요 예측 결과는 좋은 편입니다. 다만 올해 진행된 대형 IPO인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I테크놀로지 정도의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 그래도 일반 청약 중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준 맥스트보다 좋은 수준이고 작년에 진행된 하이브보다 조금 좋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공모가행 고평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인 상장일 성적은 가치뿐 아니라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수급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이 역대급인 점이 큰 단점입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매도에 나설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럼에도 공모주주만으로 SK 아이테크놀로지보다 많은 유통 물량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상장일 SK 아이테크놀로지보다 좋은 성적을 내기는 쉽지 않을 듯이 보입니다. 이번 청약은 중복 청약이 금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2일차 청약 전략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비례 청약을 하시는 분은 물론이고 균등 청약만 하시는 분들도 모두 청약을 진행하는 증권사의 계좌를 보유한 후에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증권사 정보와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이전 카카오뱅크 분석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약 전이나 청약 1일차에 청약 전략을 추가로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